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대표 구재선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고 퇴직 후에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혹시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의 구조,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다음에 국민연금을 과연 은퇴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인들은 대개 급여의 8.65%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연간에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급여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사업주와 반반으로 부담하고 급여의 최고 금액을 월 486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은 5,832만 원인 경우까지가 최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 21만 8,700원을 납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은 급여의 6.67%를 사업주와 반반으로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 16만 6,75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의 0.27%를 사업주와 반반으로 부담해서 월 8,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급여의 1.3%를 사업주와 반반으로 부담해서 이 경우에 월 4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으로 내는 전체 금액이 43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대 보험으로 만약에 5,832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43만 3,950원을 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죠.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서 직장이나 사업자 의료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다면은 부양가족으로 이제 피부양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걱정이 되죠. 또 그리고 실제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죠. 지역 건강보험으로 만약 내시게 되면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아파트나 또는 자동차 등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만약에 서울에 3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한 2000cc 정도의 자동차가 있다면 대략 한 2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장 건강보험 유예제도가 그래도 그나마 좀 생겼는데, 최종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그런 직장이 있었다면은 그 직장에서 부담했던 금액, 그걸로 해서 이제 3년간 낼 수 있어요. 그 금액으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셨다면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되겠는데요. 퇴직을 하면서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국민연금은 급여가 없는데도 계속 내야 되나? 또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제 50대 즈음에 뭐 준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퇴직을 했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또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데 실제로 보면 수령액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금액을 그대로 60세까지 납부한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으로 내실 수 있는 월 최저 금액이 9만 원입니다. 그냥 나는 최저 금액으로 9만 원만 60세까지 내겠다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아예 나는 급여도 없는데 이걸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전혀 안 내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자, 위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월로 수령하는 금액이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한 뭐 10만 원 정도 차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액이 우리가 최초에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이자가 많이 붙지, 마지막에 한 3년, 4년 이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이자를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355번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해서 제가 만약에 한 달에 25만 원씩 국민연금을 전 직장에서 냈기 때문에 60세까지 그렇게 낼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9만 원만 낼 경우, 아예 안 낼 경우를 얘기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가치로 해서 나오는 금액, 또 미래 가치까지 감안해서 나오는 금액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맞춰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이라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하는 동안 대략 한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 되겠죠. 국민연금보험료의 75%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만 원 보험료를 낸다면 본인이 22,500원만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75%인 67,500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을 하시면은 물론 이제 수급 기간이니까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중에는 이렇게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잘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은퇴를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도 했었죠, 예전에. 신청하는 것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접수를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퇴직 후에 2주 이내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한 40분 정도 이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을 조회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 하루치 곱하기 60% 곱하기 급여 일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50세 이상의 퇴직자의 급여 일수를 계산해서 해보면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은 210일, 재직기간이 5년에서 10년일 경우에는 240일이고요.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270일을 4주 단위로 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 급여를 받고 10년 이상 근로한 그런 근로자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1급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를 곱하고, 그러면 이제 6만 원이 되겠죠?
그걸 4주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168만 원이 됩니다. 168만 원을 9개월 동안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동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신청해가지고 못 받은 이제 구직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그 50%를 1년 뒤에 받는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받는 내용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은퇴 후에 4대 보험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제 생각에는 뭐 그 기간이라도 다시 취업을 하셔가지고 급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실제로 10억을 재산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뭐 연 한 1,000만 원 뭐 그 이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재취업을 하시면 사재보험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월 소득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